지난주인데 공소시효에는 혹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당연히 정지되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는 이게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또 법리들이 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녹취를 공개하자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반면 민주당의 입장은 권성동 의원의 생각과는 완전 다릅니다. 통화는 5월 9일 당선인일 때 이뤄졌지만 실행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당일에 이뤄졌다는 거죠. 명백히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생긴 일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통화는 5월 9일 당선인 신분에 이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확정된 거는 발표된 것은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대통령 신분일 때예요. 그래서 해석이 갈립니다. 이준우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 신분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긴 모른다, 그다음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말을요 방송에 나와서 4번을 했는데 이게 시사평론가라든가 일반인 신분 나와서 했으면요 4번이 아니라 40번 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 기소되느냐? 본인이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에요.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루 차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당선인 신분이었었고 바로 그 다음 날 대통령 신분으로서 직위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하늘과 땅 차이로 땅 차이로 굉장히 이제 크다.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인수위 시절, 당선인 시절이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있어도 모든 권력과 힘은 당선이 되기로 쏠립니다. 그리고 인수위법에도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를 임명할 권한, 그리고 대통령에 준하는 어떤 경호나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 상관으로 공직자의 신분이니 아니니 이렇게 따지는 거는 뭐 아주 세세하게 법적으로 따져볼 뭐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5월 10일 날 공천이 일어난 그 결정적인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직자로서 생각하고요.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법원에서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자꾸만 1호 당원으로서 뭐 의견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법원에서 판례는 세세하게 얘기가 나온 게 있죠. 그냥 단순 의견 개진이냐 아니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의견 개진이냐 이렇게 세세하게 구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친박을 위한 어떤 개입 이어서 문제가 됐다라고 2년형을 받았는데 지금 이 건은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오로지 당에서 말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을 밀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그 친윤들, 그 윤핵관들이 다 뭐 뒤집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거론됐던 분인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문제 없다라고 하면 해명이 맞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조용히 계셔야 돼요. 네, 팩트 체크 잠깐만 좀 해도 될까요? 하시죠. 네네. 네.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잠깐 했는데 2년 받았는데 공천 개입했다고 2년 받은 건 맞죠. 근데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는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돈을 들여가지고요 총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리스트를 명단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그게 대통령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2년을 받은 거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고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경선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이런 게 전혀 오간이 없는 상황이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네. 지금 검사라면 기소 가능합니까? 이 정도의 이거는 정황에서? 기소 가능한 죄명이 줄줄이 나옵니다, 사실은. 줄줄이 나와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의 일부 조항,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죄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공직선거법의 죄명에는 공무원 신분이 필요 없는 범죄도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정당의 업무에 대한 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는 뭐 특별히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할 수 있는 죄명은 뭐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던 닉슨 대통령이 사실상 사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애초에 문제가 됐던 도청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거짓말, 위증과 관련한 그 행위 때문에 결국엔 미국 상원에서도 탄핵으로 몰고 갔던 것이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이렇게 오늘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뭐 공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는 이런 안일한 현실 인식에서 나오는 뭐 응급 처방식 대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거짓말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거짓말이라고 전제로 말씀하시면서 닉슨의 탄핵을 이제 비유하시니까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증거가 드러난 게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강혜경과 야당의 주장인 거고요. 명태균 씨가 이제 본인이 전원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도 선거에 아니라고 그러면 선거에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리고 민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그럼, 이제 예. 호응해주는 맞장구 자, 쳐주는 대화는 그런데 얼마나 이제- 가능합니다. 아니 사기꾼이라면서요. 아니, 사기꾼이 선거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죠. 사기꾼이 선거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경선 하죠. 이후에는 네. 연락한 적 없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기억한다고 그게 했지 않습니까? 아닌 게 오늘 드러났잖아요. 왜 거짓말이 아니라고 또 우기십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공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관위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지금 말을 못 맞추고 있어요. 그럴 때는 침묵하고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명을 해야죠. 네. 이렇게 바로 내놔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해명을 하니까 바로 거짓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시 녹취와 해명이 앞뒤가 좀 안 맞는 측면이 있고 그걸 그런데 거짓말로까지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준우 의원의 설명이었고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오늘 못을 박았는데 윤재관 의원님 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구차합니다. 구차하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이 지금 마지막 충성을 다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버스는 이제 이미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성동 의원님께서 지금 저 말씀하신 건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 공천 과정에서 개입을 같이 관여를 같이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네. 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정도로 의미 부여할 뿐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는 하루 전날이 있기 때문에 임기 하루 전날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는 오늘 뭐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실행은 5월 10날 임기가 시작된 날 실행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와 자기가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함께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 자기의 권리만 계속 주장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의 감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신과 동시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핵호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 권성동 오늘 의원의 이 해명과 관련돼서 발언과 관련돼서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는 베리 땡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영어 쓰셨네요.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지금 1분 30초 남았는데 제가 세 분의 말씀을 다 듣고 싶어서 30초밖에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먼저 김희정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점에는요, 이 공천 개입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이 공천 개입 문제를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지검장이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2년형을 결국 받았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건들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대통령 본인이시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일 겁니다. 그런데 반응은 굉장히 다르죠. 대통령실은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사의 목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랬었는데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당황해서 이런 엉뚱한 해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전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낮게 날면은 지금 명태균 씨,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논란처럼 보이지만 높게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요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 정부를 흔들어 가지고요 본인의 유죄를 무력화시켜야 된다. 유죄의 정당성을 없애야 되는 그런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도 이 관련 녹취록 같은 거라든가 강혜경 씨 같은 거 진술이라든가 이게 왜 하필 지금 나왔을까? 이재명 선거에 앞둔 왜 바로 직전에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 보다 그러면 순수하게 어떤 증거가 나오거나 제보가 있었던 것보다는 그 앞두고 어떤 기획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표현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이 사안이 다른 건 맞습니다. 이번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사안이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직접적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던 것보다는 훨씬 그냥 이거는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무슨 공간이 구성에 관여한 정도가 아니고 사람 한 명을 콕 찍어서 이 사람 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공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토론을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